왜 계셨다 해서 장유라, 장유지지라. 오래 계셨다 해서 장유란 말을 씁니다. 예. 장유지지라. 그래서 장유함입니다. 그 면도 장유면입니다. 그 면에 가면 장유리도 있습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정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명을 전부 바꿨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장유유자가 논일유자로 쭉 써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시 기록을 남기면서 이슬유자로 고쳤어요. 장유라고. 지금은 그래서 장유면도 이슬유자입니다. 예. 또 장유리도 이슬유자 써요. 원래는 논일유자입니다. 예. 옛날 기록에도 전부 다 이 논일유자입니다. 예. 왜 장유라 했느냐? 장유지지라. 보옥조사가 오래 계셨던 곳이라 뜻입니다. 논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 장유암 뒷산이 불모산입니다. 부처불자, 어미모자, 불모산. 허왕과 김수로왕이 아들을 열을 낳았어요. 딸을 둘 낳았어요. 예. 근데 맏딸이 일본에 가서 여왕국을 세웁니다. 여왕국을. 구주하고 본토하고 그 만이 있죠. 거기에서 여왕국을 세워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왕소리를 듣는 여왕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김수로왕의 맏공주예요.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가락국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허왕후께서 자기의 모성이 자기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을 애석히 여기는지라 왕이 두 아들의 이자를 허락해 주어서 허석 이자하야 두 아들을 허락해 주다. 줄석자입니다. 석자가 주다. 허락해 주어서 모성을 입게 하다. 이 말이 있거든요. 개모성하다. 이걸 전부 새기기를 두 아들을 줬다고 새겨요. 둘째 아들을 갖다가. 제2자, 제자가 들어가시면 둘째 아들이 되는데 제자가 없으니까 두 아들을 줬다. 그러니 따져보세요. 큰 아들은 거등왕이 되시죠. 이제 둘째 이제 제2대 왕이 되시죠. 둘째 아들은 이제 그 허씨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8을 남네요. 7왕자가 중이 되네요. 7왕자가.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7왕자가 중이 되네요. 그럼 셋째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석이자야 하는 게 두 아들을 허락해 주어서 이렇게 새겨요. 자,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은 내 성을 이을 자식은 하나 주면서 하나 남기면서 자기 마누라 성 이으라고 둘 택이십니까? 또 만약에 두 아들을 줬다면은 허씨가 김씨보다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뭐 겁줄은 몰라도 아무튼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지금 김해 김씨 자손이 다른 성씨로도 뭐다 분가해서 합하면 10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씨는 그 허씨도 또 몇 집안이 있습니다. 다 버텨야 지금 200만도 안 됩니다. 이건 1000만 5배 이상 더 되는데요. 그런데 두 아들을 줬다면 더 많아야 할 텐데 왜 그럽니까? 꼭 그렇게 자손이 많아야 할 택은 없겠지만 말이 안 되거든요. 한 아들이 간 곳을 몰라요. 그래서 두 아들이라고 자꾸 새기거든요. 역사학자들이. 두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준 겁니다. 그럼 셋째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셋째 아들이 누나 되는 공주를 따라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가서 여왕국을 세워갖고 누나는 여왕이 되시고 남동생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승상이 됩니다. 이 기록을 찾아서 아동문학가 이종기 씨가 직접 일본에 가서 수백 년 된 사당을 갔더니 바로 김수로왕 등에 모신 영정과 똑같은 영정을 모셨더래요. 왕후까지도 똑같더래요. 등치가 크고 머리도 크고 투구를 쓰고 그걸 제일 신성시하는 신으로 그렇게 모셨더랍니다. 바로 김수로왕과 허왕후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여왕국을 세웠던 영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여왕국을 세웠던 게 그럼 어째서 그 김수로왕의 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까 말씀과 같이 해상무역을 하면서 동남아를 다 쓸고 다니시니까
그 여파가 일본은 그때는 야만들입니다. 네, 야만들이고 이 본토 쪽도는 얼마 없고요. 진시황을 따랐던 500 동남 동료가 이 시곡 근방에서 자리 잡았던 그 외에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현재 천황의 시족은 전부 백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김수랑처럼 머리가 튀어갖고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각 나라에 댕기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고작 한다는 게 해적질을 하고 일본 사람은 그밖에 못했거든요. 그 가서 이 여왕 노릇했거든요. 그 여왕이 일본 역사에도 다 여왕으로 나옵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고 다만 조선계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김수랑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그 셋째 아들이 그러고 간 것을 갖다가 이 역사학자들이 모르니까 두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허씨 여성을 이긴 거죠. 그 일본에 처음으로 이 신천지를 개척해갖고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왕국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김수랑의 자손이에요. 그만큼 김수랑의 세력 영역권이 예, 컸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섞고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 전체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본 땅대가 꽤 크죠. 지금 동경이나 경도 이쪽은 안 가고요. 그러니까 구주하고 본토 중간에 많이 있는데 거기 통틀어서 이 여왕국을 세운 거죠. 그거 이제 배로 가면 돌아서도 가고 바로 지금 나가사키 쪽으로 가서 바로 가면 거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굳이 일본이 전부 그분의 세력권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나가야를 임나국을 세웠다는 얘기를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왕국을 세워서 이 가락국에 공자가 와서 왕자가 와서 나라를 세워갖고 오랫동안 그 지속을 했거든요. 이걸 뭐로 감출 길이 없단 말이요. 지금도 이 양심 있는 학자들은 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다. 더구나 이건 가락국계다.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감추어야겠거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임나국을 세워서 낙동강유역에 세워갖고 통치했다는 소리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야 이 여왕국 세웠던 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참 난세입니다. 이 가마도 교수가 이 김중현 박사가 하는 전통부조 연구원 김중현 박사라고 하니까 지금 동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정신문화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대학에서 박사를 따왔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도 교수는 자기 학교의 은사택이죠. 나이로는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은사택이죠. 그러니까 년년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꼭 자기도 한 가지씩 발표하고 예, 그래요. 그이 보고 그이가 이 하동 쌍계사 그 육조 정상탑을 보고 싶다 해서 보다 그분들을 알레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자유중국에서도 한 박사가 왔었습니다. 그이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예, 한 10년 됐는가 죽은 지가. 그분도 그렇게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면서 차 속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명치 때 그 어용학자들 한 걸 당신 어떻게 보여? 했더니만, 이건 이미 다 시대 지났습니다. 그냥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지요. 그래, 당신은 그거 안 믿어. 누가 믿습니까? 우리 불교학자는 다 반대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군요. 불교학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정말 야만을 면해줬다. 더구나 이 백제계의 사람들이 지금 왕통이는 거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기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근데 이 내용은 여기는 가락국을 전혀 서술하는 게 가마도 교수 저도 이 가락국 얘기 많이 그때 했었는데 예, 안 쓴 건 참 유감이네요. 그러나 그 외에는 김영태 교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저도 이걸 좀 대강 조금 훑어보니까 네, 가마도 교수는 철저히 그걸 믿습니다. 특히 백제계에서 먼저 문명을 열어줬다는 거. 예,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임나국을 세웠다는 것을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 가락국은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역시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해김씨 시족 1000만이 남았다는 거. 그 1000만 그 시족 김해 허씨까지 하면 1200입니다. 1200만. 네. 김해김씨 자손이요. 울산김씨, 경주김씨, 광산김씨, 김씨 거의 김해김씨입니다. 그 사람 자손이 그쪽에 가서 현감이나 원님이 되면 아까 울산김씨 이렇게 됩니다. 김영김씨 다
다 전부 김액김씨가 조정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보통 1000만이거든요. 그 1000만, 허씨 200만, 1200만 씨가 다 이 허왕후 할매부터 생긴 건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더구나 아까 말씀과 같이 명월사지에 코브라가 있는 불상이라든지 아까 서남바 위에 있던 그 불상 지금 포교장에 있는 불상이라든지 초선대에 있는 그 마야 불상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면 그 가서 한 번만 보면 아이고 이건 신라 불상이 아니구나 그냥 합니다. 그냥 아젠타 사원의 불상을 눈여겨봤던 사람 아까 이 그림으로라도 사진으로라도 봤던 사람은 그거 보면 아이고 이거 인도 불상이 왜 있나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김해 그 주지오면서 더러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같이 가서 불상을 보면 사실 아니네요. 다 그래요. 경주에서 불상 봤던 것도 같으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아닙니다. 네. 인도 불상 그대로거든요. 이런 걸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불교에서 썼다는 것은 학자의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친원실까지 그렇게 욕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김영석 교수는 김액김씨입니다. 진해 구집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왜 한 번도 안 가보고 글을 쓰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썼던 것도 보면 전혀 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 학자들은 무슨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병도 박사가 국사에서 이 가락국을 넘어 서울에 달아갖고 그걸 이 김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한번 이병도 박사를 모셨다고 그래요. 오셔서 전부 자기네가 그때는 이 차가 구현됩니다. 차가 구해서 그냥 그 택시 대절해갖고 명월사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전부 다 구경을 시켜줬대요. 어제 박사님 이거 저 가락국을 다시 써야겠지요 했더니 유적을 다 보고는 현장에 남아있는 유적은 내가 몇 개 봤지만은 기록상으로 남은 게 전혀 없으니 쓸 수가 없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 불교 신도들이 뒤에다 대고 욕직을 해버렸대요. 이런 영감 빌어먹으라고. 예. 현장을 보고 다 보고도 그때는 이런 게 있느냐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이 국사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안 쓰겠습니까? 했더니 기록상으로 남은 것이 안 된다 이러더래요. 그 기록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록이 왜 없습니까? 임진왜란 때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전부 부르지릅니다. 특히 서적 있는 건 다 갖다 부르지릅니다. 자,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불경 보세요. 불경. 임진왜란 이전에 판으로 남았던 불경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극소수입니다. 왜 그럽니까? 일본은 다 불질렀어요. 예, 임진왜란 이전에 판각으로 된 불경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책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이 불질러서 그렇거든요. 또 많이 가져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상이 없어서 못 온다. 이 소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건. 반면에 저는 일본 학자들 또 존경하는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쪼매는 실마리만 있으면 그걸 캐고 또 캐서 미화시켜서 그냥 내세웁니다. 예. 그게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잉으로 명치에 그냥 순응해갖고 인나국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과잉입니다. 그럼 인나국이 있었느냐? 임나란 말은 있습니다. 부산에 어느 그 학자는 임나국은 대마도다. 그 대마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 텔레비에 우리 부산서는 중계하더군요. 네, 대마도가 사실은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거든요. 세종 때 대마도 도주가 이 조공 마치고 뭐 우리나라에서 불경도 가져간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300년 전에 그 우리나라 지도가 나왔는 대마도까지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예, 그랬는데 2조 말에 아께 그 명치는 개방정책을 하고 대원군은 세국정책을 하고 세국정책 하면서 우리가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먼저 넘어다 보고 그걸 그냥 뺏은 거고요. 지금도 이 대마도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도 그 텔레비 없지다만 그 사람들 그 농경사에서 쓰는 물건 거의 다 한국 것이에요. 예. 물레다 뭐 아무튼 농기구다 뭐 다 우리 것이에요. 다만 일본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많이 밀접하게 댕겨서 그냥 일본 말을 썼다 뿐이지 다 우리 거거든요. 거리로 따져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리 따져 우리나라가 3분의 1에 가까워요. 우리는 여기서 좀
10km라면 그 사람도 30km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차지한 것은 우리 국력 탓입니다. 예, 이점할 때 일본 사람한테 결국 우리가 예, 한일 합방 당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뺏긴 거죠. 자, 이렇게 가락국 불교가 굉장히 성했을 텐데 왜 이걸 무시하느냐? 일본 사람은 또 그랬다 치더라도 한국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 갖고 그걸 더 좀 답사를 하고 더 기록을 찾아보고 해갖고 무슨 수를 내야 할 텐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불교대학에 교수로 앉아서 큰 소리 땅땅 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배울게요. 지금 아마 이 동네 이제 불교과 나온 사람들한테 가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 못 할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쪼매는 단서만 얘기했습니다. 제일 큰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칠왕자의 성불 얘기입니다. 장유암이 불모산이라는 말을 썼죠. 불모산입니다. 불모산, 부처의 어머니 산, 칠불, 오봉성주 칠불요사 문수보살 그러죠? 그러니까 자유화상이 문수보살 택이나 되는가 봐요. 일곱 왕자가 중위돼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큰 장소를 찾아가자.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녕을 거쳐서 여기 가야산에 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기에 칠불암터를 꼭 보고 싶네요. 법왕대 태우고. 칠불암터가 그게 내내 그 장유하면서 일곱 왕자를 데리고 제자를 데리고 오다가 창녕을 거쳐서 여기로 옵니다. 여기 와서 여기서 3년을 계셨어요. 예. 거기 법왕대는 내내 아까 법왕입니다. 내 장유화상을 법왕이 나오죠. 보옥조사를. 그 스승이 계시고 칠불로 하면 거기는 이제 제자들이 살고 여기 3년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야산입니다. 가야국의 산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뢰산으로 갑니다. 지뢰산 가서 자가 아신 바와 같이 칠불암으로 들어갑니다. 칠불암. 칠불암에 가서 보면요. 제가 70년도에 쌍계사에 내려와서 그 동방장에서 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무실에 그 옛날 그게 전래 내려온 고서가 좀 남아있어서 그런 걸 좀 정리도 해주고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그 화계동천에 있는 절 약도가 나와요. 약 38개, 제가 기억이 지금 그럽니다. 38개나 돼요. 그게 쌍계사, 칠불사, 우리가 아는 건 그밖에 없지만 그 외에도 제가 아무튼 38개의 절이 있는 자리가 전부 이렇게 약도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실은 그대로 하나 따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어디 좀 책 속에 들었습니다. 38개나 돼요. 그 38개 중에 저 의신동 칠불암은 왼쪽으로 올라가고 의신동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의신동에 9절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서산대사가 중된 곳입니다. 그리고 칠불암 그 근방에도 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아까 일곱 왕자가 이 수도로 들어간 뒤에 얘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왕하고 아들들이 보고 싶으니까 옵니다. 오는데 바로 칠불암에 들어와서도 못 자고 왕이 산 동네가 범왕리입니다. 지금 범왕리. 그것도 이 범체는 범죄에다가 임금왕씨 범왕입니다. 그를 범왕이라고 그랬어요. 범왕은 대범천왕의 뜻 마치 그냥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뭡니까 전린성왕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범왕이 있거든요. 또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칠불암 쪽으로 가는 다리 건너기 전에 이쪽에 천비사가 있습니다. 하늘천자 왕비란 비자 천비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허왕호가 거처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칠불암까지는 오리길입니다. 오리길이 파도더지요. 범왕리에서 올라가도 1km가 넘습니다. 1km. 그런데 그 밖에 있으면서 아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러 가는데 그냥 가서는 이건 안 만나주겠거든. 미리 보옥조사에게 이 왕이 뭘 해드릴 게 없습니까? 보냅니다. 그 드론이 그 앞에 3년 만에 견성을 해요. 그 견성은 더 어딥니까? 바로 대웅전 뒤에 그 보옥대라고 거기입니다. 예, 보옥대. 보옥대를 초여선사 다서에 보면 옥부대라고 써 있습니다. 구수옥자, 뜰부자, 옥부대. 거꾸로 붙여서, 예, 옥부대라 써 있는 그가 보옥대입니다. 보옥조사가 계시던 대라의 뜻이죠. 그건 인도의 불교 그대로입니다. 무슨 뜻이냐? 평평한 땅에다가 군데군데 나무 세워놓고 거기다가 반석 깔아놓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도 불교식이에요. 거기서 8월 보름날
음력으로 8월 보름날이면 한참 달이 중추가절 달이 밝은 데입니다. 8월 보름날 거기서 견성했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이 가끔 제자들의 그 잠을 쫓기 위해서 예, 가야금을 튕겨줬다. 예, 가야금이 검은 건지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악기를 틀어주면서 그 도 닦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랬는데 8월 보름날 거기서 견성했다. 견성해갖고 이제 그때는 이 불교가 없으니까 부처되었다 해서 칠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또 학도성선이라 옛날 기록에는 도를 배워서 신선을 이루었다. 학도성선이란 말을 씁니다. 학도성선. 도를 배워서 신선을 이루다. 그러니까 신선은 전부 옛날에는 다 부처님을 신선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대선. 큰 대자 대선. 그 뒤로 이제 수로왕한테서 이제 편지가 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터가에 좋으니 여기서보다 제자들이 다 이 오도를 했으니 여기를 갖다가 가람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람을 지어줍니다. 예, 그게 칠보람 시초입니다. 가람을 지어서 낙성회 때 옮지다. 그런데 이제 왔습니다. 기별하니까 아이고 제자들 공부에 방해되니 직접 만나지는 말고 저 밑에서 봐라. 바로 올라가는 입구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못처럼 여기 해인사 못처럼 그 누각에 앉은 사람이 비추게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누각에 그 못에 비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정으로 아버지의 정으로 자식들 보면 내 아들아 이러고 싶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 보면 또 따라가고 싶거든. 왕자들이니까 가면 얼마나 호강합니까? 응?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쳐다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연못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만 보고 가요. 근데 요새 범왕리를 갖다가 일본 놈들이 거기다 범자를 갖다가 위에 수풀림을 띄어뿌리고 무릎 범자, 범부, 범왕리라고 써서 범부란 범자 쓰고 왕자는 거기다가 또 나리를 붙여갖고 왕성할 왕자 써. 범부가 왕성한 동네라 이 말이요. 그대로 쓰는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속없는 사람들이죠. 예? 범체는 범죄도 임금왕자 범왕리인데 요새는 범부란 범죄에다 왕성을 하게 범부가 왕성한 동네라고 써놨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보고 내가 한번 그 전에 그 출입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 이름 고치시오. 좋은 이름 두고 왜 그래요? 아니 일본 사람들도 그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쳐요 그럽디다. 사실은 그 범왕 내내 그 아까 그 수왕이 계셨던 것이거든요. 천비사는 예 어머니가 계셨던 거고. 그렇게 신앙심을 돋아가지고 일곱 왕자가 이제 성불은 뒤로는 다시 어디로 옵니까? 김해로 옵니다. 장유암으로 다시 와요. 장유암에 오셔갖고 그 장유화상은 거기서 열반에 드시는데 그 제자들이 일곱 왕자가 육국으로 다 댕깁니다. 스승의 명을 따라서. 예. 가락국이 육국이죠. 육국 다 댕겨요.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이 칠불, 이분들 자취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댕겼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신라가 술책입니다. 신라가 종주국이고 신라가 조정이지 가락은 이건 속국이고 이건 뭐 부족국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 없습니다. 가락국은 그만두고요. 지금 백제 땅이었던 호남지방 가보세요. 거기가 다 온도사 창건이 제일 많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의상. 예, 온도사 창건이 제일. 그 다음에 이제 도선. 그러면 백제는 절이 없었냐? 왜 절이 없습니까? 자, 가까운 예로 해남 대흥사를 보십시다. 대흥사 만일암이라고 산 꼭대기 가면 만일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당길만자, 날일자, 만일암이죠. 해를 당긴다. 그러니까 높이니까 해가 오래 지속 있으니까, 거기는 해를 오래 갖고 있으니까 당길만자 만일암이거든요. 만일암은 정관존자라고, 말글정자 볼관자 정관존자라고 하니까 1500년 전에 짓습니다. 1500년 됐어요. 1500년은 뭡니까? 백제 불교가 들어온 지 조금 있다가죠. 예. 예, 가장 한 1세기도 안 됐었죠. 그때부터 산꼭대기 절이는데 밑에가 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절은 언제로 했느냐면, 백제 말기에 아도화상이 지었다 했거든요. 아도화상. 산꼭대기는 정관존자가 1500년 전에 절이 생겼는데, 밑에 절은, 예, 1300년 전에 아도화상이 지었다 했거든요. 그 아도란 이름을 가만히 따져보세요. 저희 노스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찌 아도입니까? 했더니 누가 아냐? 신라로 갔던 아도가 쫓겨서 이리로 왔는지 누가 아냐? 이러더만. 아닙니다.
저기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신라가 찾아오면서 자꾸 백제떡을 없앱니다. 없애니까 원어만 들먹거리고 도선만 들먹거립니다. 그런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화엄사를 보세요. 화엄사는 범승연기가 들어왔습니다. 범승연기. 연자는 제비연자라고 합니다만은 제비연 밑에 세조헌자입니다. 연이라고 있습니다. 연은 어떻게 생겼냐면 수륙 물속에서 살고 이 바다에서 살고 그러는데 흡사 거북이처럼 생겼고 여기 애뿔이 있습니다. 머리에 애뿔이. 애뿔이 있고 날개가 있습니다. 범승연기조사가 어머니가 비군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연을 타고 옵니다. 인도에서. 이거 또 희한하죠. 예. 거기 가면 연기가 세 번입니다. 이 화엄사는. 나중에 이제 신라 불교 때 얘기하죠. 이 초창주 연기는 저 연자, 예. 그 제비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강의자전에 보면 이마에 애뿔이 달리고 날개가 돋쳤는데 뿔로 서로 겨루면서 장난을 한다. 자기네끼리 뿔장난을 하고 산다. 물속에도 살고 육지에 산다. 그랬거든요. 지금 연곡사에 가면 연교사 탑이 있습니다. 탑 가보면 거북이가 아닙니다. 밑에 피신이 바로 연입니다. 저 날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뿔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머리를 띄어버렸어. 예,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머리를 띄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일제 때부터 주지를 하시던 그 노스님이 밭을 갖다가 우연히 밭에서 그걸 캐냈어. 캐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면 뿔이 있어요. 예. 강의자전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날개가 돋치고 뿔이 있어. 그 수륙양용이요. 그러면서도 양무에 살아. 그러면서도 하늘을 날라. 그 범승연기조사가 어머니하고 둘이 그 연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영곡사에 가면 연이 살던 방죽이 지금도 있습니다. 연방죽이라고. 예, 그 뭐 연방죽 그러거든요. 연방죽 거기가 지금은 다 이제 메워졌습니다만 영곡사 앞에 그 논진에서 그 계곡에 가면 연방죽이 있어 꽤 컸다는데 지금은 예 없어요. 그 연을 타고 다니셨대요. 이제 이조 때 얘기입니다. 소요대사가 소요태능이 원래 백양사서 중돼갖고 서산대사에게 입실해 부요대사에게 경을 배우고 서산대사에게 입실을 해서 이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영곡사를 중창을 합니다. 영곡사에. 영곡사에 이 출가한 스님은 청매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형 저리고 이제 와서 거기서 주석하면서 이제 그 중창해서 소요대사 피가 거기 있습니다. 소요대사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려서 그 어머니, 홀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그 13살 때 백양사에 맡겨가지고 중이돼요. 담양 출신인데요. 근데 아마 그 영국사 짓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모양이죠. 아, 소유대사 공부를 하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아이고 나 쪽난다 하고 지금 저 겨울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 보니까 어머니가 모욕을 시는데 기란 놈이 기죠 기. 예, 수륙 저 바다에서 오는 개 있죠 개. 개란 놈이 어머니 사타구니로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나 쪽난다 뛰도 못하고 할매가 돼갖고 그래서 그 개를 띄워주고 소유대사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산신한테 빌었어요. 응? 용왕한테 산신용왕한테 개를 갖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갖고 바닷개를 올라오게 해갖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놀라게 하고 물으시니 이놈들 나쁜 놈이라고. 거기는 지금도 개가 없어요. 구례만 가도 개가 있는 거기 개가 없습니다. 기 알죠? 예, 기등은 기. 예. 그 집은 개가 없어요 지금. 그 소요대사가 그 부탁을 해서 개가 못 살겠답니다. 영곡사 그 골짜기는 개가 없어요. 구에 올라가면 구에도 지금도 개가 있습니다. 예. 바닷개가 거기에 올라와요. 따라서 올라와요. 선미강 따라 올라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연방죽인데, 거기에 바로 저 연이 살던 방죽이라서 연방죽 그러거든요. 그, 연을 남 타고 하시면 왜 연자를 씁니까? 예. 연을 타고 왔거든요. 인도에서 직수 입은 불교가 보옥조사 다음에는 저 여연기조사예요. 화엄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화엄을. 예. 근데 백제불교 뜻도 이제 상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인도에서 직수입된 불교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 백제는 마라난타가 들어오는 게 그게 동진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직수입은 아니죠. 그런데 이 보옥조사나 연기조사는 직접 예, 바다를 건너서 오거든요. 한 분은 배를 타고 오고 한 분은 연을 타고 오고 예, 대단하죠.
이런 불교를 무시해버리고 뭔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김해지방을 가시면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명월사지 이 코브라 있는 불상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 또 그 다음에 왕후사 터오고 장유암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불교를 무시해버리고 뭔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김해지방을 가시면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명월사지 이 코브라 있는 불상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 또 그 다음에 왕후사 터오고 장유암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 장유암에 가면 그 보옥처사가 계신 토굴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주지 스님이 집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담을 쌓는데요. 담을 쌓는데 아무튼 기막히게 큰 돌을 그냥 갖다 쌓아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허왕호를 모시고 온 조장군, 신장군 그 두 분이 왔거든요. 조광호고 신경보호고 두 분이 왔죠. 신경보죠. 예. 조장군 그 신장군이 와서 쌌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사가 쌀만한 그런 돌이죠. 큰 돌입니다. 그걸 갖다가 차곡차곡 싸갖고 거기다가 토굴을 지었어요. 그게 보국처에서 계신 토굴이에요. 기막히 좋습니다. 가보면. 참 요새처럼 됐어요. 근데 그 조장군, 신장군이 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싸는 게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영업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 주지할 적에 이제 이름을 띄고 있을 적에 한번 여름방학 때 그가 좀 있는데 학생들이 너댓이 와서 이제 그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빈절이니까 빈 곳이니까 거기도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저희들 몰래 밑에 동네에 내려가서 닭을 한 너댓 마리 사다가 그 닭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닭소리를 거기서 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한 놈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져 10m나 되는데 안 죽었어요. 예. 그 지네끼리 스님네한테 이런 말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지네끼리 그냥 이 단가를 만들어서 떼고 나가고 살았어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하지 말자는 걸 닭소리를 했더니만은 닭을 끓여서 먹으려다가 다 끓여서 먹자 하다가 하나 떨어졌다는 게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래서 갖다가 또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더만. 그게 영검 있는 도량이라고 거기서는 함부로 못 온다고 그래요. 그냥 큰 스님이 계신 곳은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같이 서남의 그 마애불 포기당에 지금 그 불상 이런 걸 보시면 한눈에 대번에 딱 오는 감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가락국 불교가 있었구나. 그걸 왜 무시합니까? 단 이 가락국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삼국사기에 전혀 없으니까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이게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전혀 그런 기록 하나 안 남겼거든요. 예. 그 일본 사람은 나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사대주의 사상이 강하고 시족 생각이 강해갖고 다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런 선사가 하나하나 다 내가 직접 가보니 아까 같이 석탑이 그대로 있는데 석질이 이러이러하더라. 예, 이 기록이 참 천금 같은 기록입니다. 가락국기는 고려초에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락국기를. 또 김백김씨 이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락국기가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기록이라면 따져보세요. 2000년 전하고 1000년 전하고 1000년밖에 안 되니까 가깝잖아요. 그때는 무언가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 가락국기를 무시할 수가 없죠. 더구나 이 김해김씨의 이 족보에 있는 기록이라는 것은 김해김씨 사활이 걸린 거예요. 허왕으로 부정하고 이 보국자설을 부정하려면 지네 시족도 부정을 해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라고 봐야 옳지요. 그리고 현물이 남아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한국 불교는 서기 48년에 들어왔다. 이걸 긍지를 갖고 여러분 역설하십시오. 조금 더 그건 허구가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한국 사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일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록 아니라 매만 멋있으면 캐갖고 경계에 드립니다.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에다가 진을 치고 해상왕국을 정말 해적들을 다 잡았거든요. 근데 해적이라는 게 누굽니까? 주로 외놈들입니다. 외놈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월남 사람들입니다. 예, 월남 사람들은 해적이고 외놈.
제일 악나는 게 외적입니다. 외놈들입니다. 속이진다 진을 치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외놈들이 다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마음대로 댕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등주에다가 그 법화사를 세웠죠. 법화사. 예. 법화사를 세웠는데 지금 법화사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이 장보고 장군 그 캐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기 법화사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갔더니만은 신라 법화사가 일본 사람이 그 명예산인이죠. 명예산인이라고 상인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고성입니다. 그 신설을 졌어요. 법화사에 가서 유숙하고 거기서 또 이제 중국 가서 또 이제 공부해갖고 또 나오면서도 법화사에 유숙하면서 이제 오는 배에 타고 오고 절대 일본을 못 갑니다. 그 사람들 항해 기술이 못해요. 그리고 신라로 돌아온 사람 편에 신라까지 와갖고 또 이제 신라에서 배 타고 또 이제 일본 가고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좀 산 걸 빗대갖고 그걸 해갖고 자기네가 자기네 조상네가 거기 한 것처럼 법당을 짓고 지금 참 일본식으로 만들어놨어요. 한국 사람 가보고 놀래버렸어. 예. 한국은 뭐 됐냐 이거요. 예. 그 일본 사람은 지네들이 그 법화사에 와서 기숙 좀 했는데, 예. 와서 조금 머물었는데 그걸 자기네가 산 것처럼 말이에요. 그걸 꾸미고 있어요. 일본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만든 절, 신라원이라고 아주 그 신라원 아닙니까? 네. 신라원이라고. 여기 가마도 교수가 그 얘기를 잘 썼습니다. 신라원 그 한국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 썼습니다. 근데 일본 놈은 거기에 그 자기네 그 조상의 스님 하나가 그 조금 와서, 우리한테 빌부터 살았는데 조금 와서 기숙했는데 그걸 자기네 그냥 무슨 성역처럼 꾸며놓고 지금 그럽니다, 거기를. 우리나라 사람 전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가보니까 그 지경이에요. 일본 사람 그럽니다. 우리는 모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 이건 이제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는 다 끝났고 여러분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것을 바로 찾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속인들 만나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동대 교수놈들 얼굴 타먹으려고 지네들 적당히 살지요? 안 합니다. 아까 김 교수만 내가 하고 나무냅니다만은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교수가 전혀 그런데 언급을 안고 관심을 안 갖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임자들이 나서서 이걸 밝히고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강원에서 뭐든지 전공을 하나 내가 만들어라. 학인들을 보고요. 뭐든지 불교사를 하든지 화엄경 하든지 열반경 하든지 금강경 하든지 안 그러면 조사 어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 탑바를 하든지 와당을 하든지 공예 건축을 하든지 뭐든지 자기 전공을 하나 살더라. 이걸 가지고 평생을 하라는 말이에요. 선방에 다니면서 방선 먹고 해제하면 내가 전공을 또 이제 그거 찾으러 가요. 또 이제 끝나면 또 이제 결제는 또 결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방에 다니면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해제철이 석 달, 6달이란 말이요. 이 좋은 시절에 내가 지금 가사 이제 아까 누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경허를 갖다가 전공으로 내가 파헤치려고 한다 하면 경허 쓰면 발자취를 따라다녀요. 해제 때는 땡기고 또 결제 때는 들어와서 공부하고 해제 때는 또 땡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탑을 연구한다 하면 탑 예, 하나하나 전국에 댕기면서 신라탑, 백제탑, 고려탑, 이조탑 전부 찍고 거기다가 토를 붙여서 설명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탑을 모아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통 공부가 아닙니다. 탑이 이조때 탑, 고려때 탑, 신라때 탑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 시대상을 반영하거든요. 그때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의 무언가 다 시대가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건축도 가만히 보세요. 이재호의 건축, 고려의 건축 다 틀리거든요. 왜 다르냐? 그 사람들은 왜 달랐을까? 조상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연구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또 단청 문양이 있습니다. 단청 문양도 틀립니다. 고려 거 틀리고 백제 거 틀리고 다 틀려요. 네. 왜 틀리냐? 또 일본 사람 틀리거든.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공을 하나 만들어요. 나는 이걸 전공 평생 한번 해봐야겠다. 일본의 학자가 일제 때요. 추사 김정희 연구라 해갖고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논문을 써갖고 학사 때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의 아들인 모양이죠. 그래요. 이 학사 논문을 쓰면서 추사 김정희 연구, 석사 논문 쓰면서 추사 김정희 연구, 박사 논문 쓰면서 추사 김정희 연구. 그래서 박사 논문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박사 땄어요. 추사 하나 연구해가 박사를 땄어요. 우리는 믿기지 않지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가서 초이선사 연구하면 초이선사를 평생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은 시라든지 행적이라든지 다 따져보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전공을 하나, 스스로 하나 그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어디 주지회도 할 수 있고, 선방에 댕겨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부전사례도 할 수 있고, 네. 이 강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강원이 이제 공부 시작이다. 밑거름이다. 이 시작입니다. 사실은 강원이 이게 공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살려서. 그러니까 가락국 불교 연구.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박산 논문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뿌리를 찬다는 이 긍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지 생각만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예. 오후에는 고려 백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고구려는 삼국사기에 적힌 대로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예. 서기 372년에 들어온 걸로 이제 효시를 삼지요. 전진왕 부견은 누구냐? 이웃나라에 도안이라고 하는 고승이 계신다 보니까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천의 석도안이라 하는 도안 스님. 여러분들 신문에 나오지요. 사해 습착지요 하니까 미천의 석도안이 올시다. 그 말에 열박했다고 그러죠. 서양 사람과 이 동양 사람들의 싸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싸워서 전승하면요, 맨 먼저 식량을 약탈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를 약탈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녀자를 약탈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를 약탈합니다. 포로, 남자. 순서가 그래요. 서양은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각 나라가, 각 민족이, 종족이 각각 그리 사는 나라가 많아서 서로 이웃 나라를 침략할 적에는 맨 먼저 먹을 것을 뺏어가요. 동양은 안 그럽니다. 동양은 딱 항복하면 그 나라에 가서 옥새를 가져가요. 옥새. 왕이 쓰는 옥새만 가져가면 항복이 끝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옥새만 가져가면 딱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다시 전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다 노예로 삼아가지요. 전쟁 못하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좀 더 내려가면 부녀자를 약탈할게요. 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나는 6.25 때 공산주의자 빨갱이들한테 대단히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하나예요. 한 번은 내가 잡혀갔어요. 인민군 소위가 나를 취조하는데 나오고 저쪽에 책상을 놓았는데 책상 한가운데다가 자기 권총을 놓대요. 나도 집을 수 있고 자기도 집을 수 있고. 와, 이 자석이 배짱이 그렇게 대단하대요. 우리 동무야, 우리 톡 털어놓고 얘기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주 신섭디다. 저를 알레한 사람이 14살인가 5살 먹은 이제 소년이요. 따발총을 못 이기고 그냥 아주 그냥 대해요. 그런 사람들 착 격려하면서 착 알레하고 이럽니다. 이건 아주 쪼매낸 예입니다만 인민군이 와서 남쪽에 내려와서 피해 끼친 건 없대요. 예. 세계 역사상 군대가 점령국에 들어가서 행패 안 부린 것은 인민군 뿐이래요.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도 그렇게 되게 당했지만은 인민군한테는 뺨 한 번 안 맞았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집어넣더만 좀 반성을 해요. 이러면서 그냥 영차에 집어넣어요. 반성을 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이래요. 때리는 법도 없고 요거는 법도 없고, 예. 더군다나 강압적으로 하는 법도 없고, 예. 인민군 전혀 해치지 않았대요. 물론 우리나라 군대도 북상할 적에 마찬가지였죠. 예. 별로 그렇게, 예. 그런데 서양은 안 그럽니다. 대단합니다. 그냥. 살육도 대단하고 약탈도 대단하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옥새만 딱 가져가요. 옥새. 전진왕 부견왕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옥새를 가져갈 차례죠. 옥새 가져가면 그 나라는 그런 치욕이 없어요. 옥새 뺏기면. 이제 어떻게 옥새를 찾아갑니까?
그 나라 왕이 가장 좋아하는 거, 바라는 거, 이걸 진상을 해요. 가 옥새 찾아와요. 옥새 찾으러 가는 이 특사, 사신은 고개를 못 들고 정말, 예, 하늘을 우러러 못 보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서 상사생을 옥새를 가져와요. 가사 일러, 너희 나라에 커다란 좋은 백옥이 있다지. 그 백옥 가져오라. 그럼 옥새 주마. 백옥 갖다 줘야 하고, 네. 너희 나라의 특산물이 무슨 비단이라지. 그럼 비단 얼마큼 가져오라 하니.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협상을 해요. 이제 거기는 물론 이제 물질이 오고 가겠지만은 처음엔 절대로 그런 거 안 가져갑니다. 옥새만 가져갑니다. 그 전진왕은 옥새를 가지려고 또 옥새 이제 뺏길 줄 알고 자겠는데 하는 소리가 한 개 반만 주시오. 그러거든. 한 개 반. 한 개 반이 뭡니까? 도안이라는 중 한 개 하고 습작지라는 반 개 하고 한 개 반 주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배웠죠? 습작지가 소아마비로 절름마을이 했다고. 한 발로 다닌다는 말이죠. 그러니 반개래요. 말은 이제 그렇지만 절름마을이었다 하지만은 아무튼 그 인물됨이 도안 스님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면 그 반쪽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개 반이라고 그래요. 한 개 반만 주시오 했더니 한 개 반이 뭡니까? 도안 스님하고 습작지하고 달라고. 그 흔연히 줬죠, 흔연히. 근데 그 대장이 성전은 대장이 누구죠? 그이가 그 도안 스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에 부결하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서 왕 서로 하겠다고 싸움이 났네요. 그래서 그이가 그냥 중간에 가다가 뭐 안 가버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워서 모시죠. 그러니까 전진왕 부견이 우리나라의 불법을 저는 거는 도안 스님을 아직 맞이하기 이전입니다. 도안 스님은 아신 바와 같이 중국의 대승불교 기틀을 확립하니까 도안 스님이라고 하면 옳을 겁니다. 그만한 위치에 있던 분이죠. 많은 역경승들이 삼장법사들이 중국에 왔지만 중국적인 불교, 중국인으로서 중국적인 불교를 확립하니는 아무튼 이 도안 스님입니다. 근데 그이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옥새 대신에 모셔 가려고 했던 그 전진왕, 그분이 대단한 신심 있는 분이죠. 그 불상과 불경과 순도, 스님을 보냈어요. 그게 372년. 374년에 아도라는 스님이 또 왔네요. 근데 아도는 실은 고구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왕족 출신 고도령이라고, 길도자 편한영자 고도령이라는 아가씨인데 위나라 그 사신이 와가지고 요즘 말로 연애를 했어. 둘이 눈이 맞아서 아이고 사랑하다가 가버렸단 말이야. 그 사사로 아기를 낳았어요. 아도가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면 애비 없는 호리자식이라도 항상 놀린다. 그러니까 10여 살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울면서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누군데 나를 이렇게 애비 없는 호리자식이라고 욕먹게 만듭니까? 사자 그래. 절대 안 가르쳐 주다가 이제 10여 살 되니까 그냥 눈물을 지면서 가르쳐 줬어. 사실은 내가 부끄럽다. 외국에서 온 사신하고 내가 서로 마음을 허락해서 너를 낳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위나라 사신으로 왔던 암흑의 어른이다. 아마 내 집에서 높은 벼슬 하고 있을 기다. 아이 그래야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렇지. 그래 아버지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 본 부인에게 아들들이 뭐 너댓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이제 아버지하고 찾아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인정을 하죠.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누구라고,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어쩌고 하니 다 인정한단 말이요. 그 이제 걷어뒀단 말이지. 그 후에 형들이 노상 패쌌네요. 응? 학대를 이만저만 아니요. 외국인이 와서 말이지. 응? 고구려 사람이 와갖고 우리 아버지 아들을 한다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받아주긴 받아주지만은 아무튼 몹쓸 일은 다 시게 뭘 시키느냐. 주로 말먹이. 그때 말길이면 그 아주 부자입니다. 요즘에 아마 그랜저쯤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말을 많이 먹이는데 아버지 말도 있었고 있고 형 말도 있어요. 그 말먹이를 전부 시켜. 이 꼬마를. 항상 말먹이 있는데 말만 먹이는 그 일만 시켜주면 좋겠는데 들게 패. 좀만 잘못하면 그냥 형들이 패요. 그래 어린애가 그냥 상 말먹이다가 저 한쪽에 가서 울고 섰어. 아버지가 그걸 누차 봅니다. 안 되겠어요. 형들을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버지
뭐냐, 조정에 나가면 그냥 패요. 학대를 이만저만 안 해요. 물론 그 어머니도 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내 아들 저러다가 참, 안 되겠다. 그 아들을 사서 달래. 형들이 저렇게 구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같은 종족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사랑하지만 형들이 말 안 들으니 안 되겠다. 너 그 절에 가서 불경 공부를 좀 안 할래? 사살 달래요. 근데 그게 아버지에게 왔지만은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냥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그래 이제 절로 갑니다. 들어가서 몇 년 공부를 해보니 불교가 이렇게 좋고 좋은 걸 갖다가 그 아버지 나라에 와서 형들한테 그냥 그 모습 대접을 받았단 말이요. 그 대성을 해갖고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차라리 내가 중도를 할 바에는 제가 태어난 나라에 모국에다가 우리 불교를 전하기 좋겠습니다. 그거 좋겠다고. 그때는 부모님이 승낙 없이 뭐지 못 가잖아요. 그래 아버지 승낙을 얻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찾아옵니다. 거기에 소스님왕 4년, 그러니까 순도라는 스님이 오신 뒤 다음 해죠. 아도가 대성해갖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금이환향도 그런 금이환향이었거든. 어머니가 볼 적에 참 대단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아들을 맞이해서 아까 이불란사하고 초문사하고 지어서 두 스님을 계시게 했다고 하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복전이 돼서 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달랩니다. 이 나라는 벌써 불교가 와 있고 네가 아니라도 이만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듣자 하니 저 신라는 아직 불교가 안 갔다더라. 그 신라에 너 가서 불교를 전하지 않으려냐. 그 신라로 보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체감해서 볼 점이 있어요.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보내온 걸 받아갖고 바로 나라에서 받아들였다. 어떻게 교가 무슨 교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까? 적어도 전지랑 부견이 보내기 1세기쯤 전에 불교가 이미 왔습니다. 민간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순도 스님이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인하는 거죠. 불교 믿어도 좋다.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아직 불교가 안 갔다더라. 왜 그럼 백제는 언급이 없냔 말이요. 그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고 대단한 아마 어머님 같아요. 그렇게 아들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 보면 백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신라는 아직 안 갔다더라. 신라는 아직 불법이 없다더라.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백제는 이미 불법이 가 있단 말이 되거든요. 그냥 아신 바 같이 백제는 서기 384년 372년 84년 12년 후이죠. 그러니까 서기 374년인 이 아도가 왔을 적에는 아직 불교가 안 간 셈입니다. 그런데 백제란 말을 한마디도 없고 신라를 언급한 것은 백제도 불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주몽 이 같은 고구려와 한 시족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때는 아주 형제의 나라라서 이가 참 좋았을 때예요. 처음엔 전쟁도 별로 없었고 형제의 나라를 보낼 텐데 왜 신라를 보냈냐 말이요. 그건 신라는 아직 불법이 들어가지 않았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말 속에는 백제는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라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아도가 신라에 왔다가 일성군 모래집에 와서 모래란 말은 나중에 한문 문화권으로 바뀔 적에 만든 말이고 털례입니다. 털례. 털모자, 여돈예자 털례죠. 털례네 집 간다. 털례. 털례란 말이 절에란 말로 표현합니다. 십방 써놓고 시방 읽죠. 석가모니 써놓고 서가모니라고 읽죠. 중국의 양자강 이남은 오나라 땅이었죠. 옛날에. 그래서 오음이라고 그래요. 북방은 기후 조건이 남방보다 차가운 곳이니까 말이 뻗이요. 남방은 기후 조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온화해서 뻗이 말을 안 씁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을 써요. 그 십방세계 안 그러고 시방세계, 석가모니 안 그러고 서가모니.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게 중국의 어음이에요. 그와 같이 여기도 털려내 집에 간다. 털려내 집이라 했다가 그 말이 절에 간다는 말로 변합니다. 요즘에 우리 절에 간다고 그러죠. 절에.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 원어는 모래입니다. 모래. 털려내 집에 간다. 절에 간다. 모래내 집에 숨어서 그 땅굴을 파고 숨어서 살 적에 아까 도리사도 짓고 거기서 이제 황학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저기다가 절을 지어라. 바로 가르쳤다 해서 직지사라. 바로 가르쳤다 해서 직지사란다 그러죠. 예. 그런 분이 거기서 오래 못 있게 된 거는 이제 물론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와 달라서 한쪽에 동방 한쪽에 있으니까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도 있고 또 신라는 신라대로 또 국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선도. 꼭 국선도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도 또 풍류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네 나름의 어떤 종교가 있는데 쉽사리 그걸 버리지 못하고 네. 그러니 이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국선도다 풍류도다 이거는 최원 선생이